조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연이어 학자금 탕감책을 발표했습니다. 21일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교사, 간호사, 소방관 등 공공영역 근로자 약 7만 8천 명의 학자금 대출금을 탕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탕감 총액은 약 6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전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1월에 7만 4천 명을 대상으로 50억 달러, 2월에는 15만 3천 명에 대한 12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올해 들어 매달 한 차례씩 이 같은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학자금 대출 탕감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으며 취임 이후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역점을 두고 진행해 왔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지난해 6월 대법원이 최대 2만 달러까지의 학자금 채무 면제 정책을 권한 없음으로 판단한 이후에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고등교육이 중산층으로 상승할 수 있는 티켓이 되도록 하겠다며 미국인들에게 더 많은 학자금 부채 탕감을 제공하고 중산층을 출발점으로 하는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선 전 파퓰리즘 지적을 무시하고 학자금 탕감에 속도를 내는 것은 중산층의 젊은 층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관련해 바이든 정부의 친이스라엘 행보가 젊은 민주당 지지층의 이반으로 연결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미국 정부가 아이폰을 판매하는 애플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16개 주의 법무장관과 협력해 21일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5년간의 조사를 마친 결과로 애플이 아이폰을 중심으로 한 애플 생태계를 통해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자체 기기를 이용해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을 구축하고 이로써 수입을 늘려왔다는 내용을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는 애플이 미국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불법적인 독점권을 유지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애플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4천억 달러에 달하는 애플의 연간 매출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이러한 독점 행위로 인해 혁신이 저해되고 소비자들은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고 법무부는 강조했습니다. 또한 애플이 경쟁사들의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제공을 막기 위해 아이폰 기능을 통제하고 자체 지갑 앱 외에는 다른 경쟁사의 혁신적인 디지털 지갑 서비스를 제한하고 경쟁사 하드웨어 기기를 아이폰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없도록 기능을 제한하여 소비자들이 애플 제품 이외의 것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애플은 아이폰 앱스토어에서만 앱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으며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자사의 사업 전략이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소송이 애플의 정체성과 경쟁 시장에서의 차별화를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번 소송으로 인해 애플 주가는 하락했으며 미 정부는 또 다른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반독점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애플은 이달 초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저렴하게 시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불공정한 정책을 사용했다며 이후로부터 18억 4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20일 기준금리를 5.25부터 5.5%로 재차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또한 올해 연말 기준금리를 작년 12월에 예상한 수치와 동일한 4.6%로 예상하면서 올해 안에 세 차례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시사했습니다. 이날 연준은 올해 두 번째로 FOMC 정례회의를 마친 후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금리를 현재 수준인 5.25부터 5.5%로 유지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연준은 자료에서 FOMC는 장기적으로 최대의 고용과 2%의 물가 상승률 달성을 추구한다고 밝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결정 배경으로 최근 경제 활동은 지속해서 견고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으며 일자리 증가도 지속되고 실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완화됐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전망은 불확실하며 FOMC는 여전히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해 강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FOMC는 기준금리 조정을 고려함에 있어 들어오는 데이터와 변화하는 전망, 그리고 리스크들의 균형을 신중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실질적으로 2%를 향하고 있다는 보다 확고한 확신을 얻을 때까지 금리를 낮추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연속해서 5회 동결한 뒤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가 최대 2%포인트로 유지됐습니다. 연준은 올해 연말에 기준금리가 4.6%일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작년 12월에 제시된 예상치와 일치합니다. 이는 작년 말 FOMC 발표와 마찬가지로 올해 안에 총 0.75%포인트 정도의 금리 인하를 위해 세 차례 매번 0.25%포인트씩 인하할 것으로 시사한 것입니다. 다만 연준은 2025년 말 기준금리를 3.9%로 예상하면서 작년 12월에 제시된 예상치보다 0.3%포인트 높였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미국은 높은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를 단행해 공격적으로 인상해왔습니다. 그러나 연준의 고금리 정책은 작년 일정한 성공을 거둬 인플레이션이 수십 년 사이 최고점을 찍었던 2022년 수준에서 크게 하락했으며 이로 인해 올해의 금리 인하가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예상을 뛰어넘는 물가 상승 수치가 발표되면서 금리 인하 시기는 다소 뒤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의회에서 20일 부모의 선택보호법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380 의회 법안, 일명 세미의 법이라고도 알려진 이 법은 16세 소년 세미 체프먼의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이 소년은 스냅챗을 통해 펜타닐이 섞인 약물을 구매한 뒤 이틀 뒤 집으로 배송받고 복용한 뒤 사망했습니다. 세미의 법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부모가 자녀의 온라인 활동을 추적할 수 있는 타사 소프트웨어에 데이터를 제공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부모들은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녀가 자해, 약물 사용 및 사이버 불리와 같은 주제로 검색을 하는지에 대한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불리를 통해 15세의 아들을 잃은 모친 로즈 브론스타인은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필요한 일이라며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기대하기 힘들며 부모가 직접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법안에 찬성한다고 20일 공개청문회에서 증언했습니다. 주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일리노이주 하원에서 표결될 예정입니다. 세미의 법은 글렌뷰의 제니퍼 궁 거쇼위츠 주의원이 후원하고 일리노이주 검찰총장 꽈메 라울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일리노이주의 운전면허증 발급소와 DMV가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를 겪었으며 현재는 다시 가동 중이라고 21일 오후 일리노이 주 총무처 장관이 밝혔습니다. 이 장애는 일리노이 주 총무처 알렉시 지아놀리아스가 소셜미디어 X에서 최초로 알렸습니다. 그는 주 전역의 모든 DMV 또는 자동차 관련 서비스 시설 운영이 정지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후 12시경 지아놀리아스는 NBC-TV에 일리노이 주 시스템이 다시 가동 중이라고 언급했지만 다른 주의 DMV에서 네트워크 장애가 지속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시카고 북부 로스코길 1900 블락에 있던 시카고 쥐구멍이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수개월에 걸쳐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잘 알려져 이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드는 현상이 일었습니다. 도로 위에 난 이 구멍의 모습이 마치 쥐를 연상시켰으나 실제로는 쥐가 아니라 다람쥐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이 구멍은 수년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으나 얼마 전부터 사진이 널리 퍼지기 시작하면서 일종의 시카고 명소가 됐습니다. 쥐구멍 결혼까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담당하는 32지구 스콧 와게스펙 시의회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너무 몰려들어 기념사진을 찍고 소음을 발생시키며 쥐구멍 인근에 마치 제물을 바치듯이 물건들을 놓아 길가에 어지럽히는 현상을 제지해야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